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3학년 1학기 소설 파트 중에서 두 번째 소설 원미동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원미동 사람들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싱싱청가물 지금 김포슈퍼하고 형제슈퍼가 동맹을 맺어서 싱싱청가물을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싱싱청가물이 부식과 완도김을 팔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반장은 계속해서 우리도 과일 판다! 그래서 계속 공격할 것을 암시하면서 끝났습니다. 거문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6쪽입니다. 과일 도산매만 하겠다면 설마 어쩌랴 싶었던지 싱싱청가물에서는 구정 대목이 다가오자 울긋불긋한 꽃종이로 포장한 사과상자, 귤, 배, 진영 단감, 딸기들을 가게 안팎으로 가득 버려놓기 시작하였다. 신정 연휴가 사흘이나 된다 하여도 음력설만큼 돈이 풀리려면 어림도 없다. 우리 정육점도 연일 비린내를 풍기며 고깃끈을 쟁여놓고 대목 장사를 준비하던 무렵이었다. 자, 신정 연휴가 사흘이나 된다. 지금은 신정 연휴 있어요, 없어요? 신정 연휴 양력으로 1월 1일 하루 쉬죠. 지금은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흘이나 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이것도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예요. 지금도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은 이러진 않죠. 김포슈퍼 형제슈퍼에도 울긋불긋한 과일전이 흐드러졌다. 김반장이 차를 빌려 서울까지 원정 나가서 도매로 들여온 물건이었다. 가격은 싱싱청가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졌다. 왜 싱싱청가물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졌을까? 목적이 뭐예요? 싱싱청가물 뭐죠? 타도. 싱싱청가물을 몰아내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싱싱청가물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가격을 싱싱청가물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거예요. 싱싱 쪽에서 사과 상품 한 상자를 15,000원에 판다면 그들은 14,000원에 금을 매겼다. 깎으려고 드는 손님들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한껏 금을 내려주었다. 구정 선물용으로 대개 상자째 팔려나가는 때였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싱싱해서 물건을 흥정하는 손님이 있으면 김반장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삑삑거리는 핸드마이크를 쳐들고 회방을 놓았다. 과일 박앤세일입니다. 조생귤 있습니다. 산지에서 금방 올라온 맛 좋은 부사 사과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자, 과일 박앤세일. 어떤 때는 김포 슈퍼를 선전해주기도 했다. 과일 세일합니다. 사과, 배, 귤 모두 세일합니다. 저쪽 김포 슈퍼로 가시든가 여기로 오시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몽땅 세일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김포 슈퍼로 선전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동맹입니다. 동맹관계이니까 선전해주고요. 지금 뭐냐? 저쪽 김포 슈퍼로 가시든가 아니면 여기로 오시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동맹관계는 뭐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동맹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동맹을 맺은 이유는 뭡니까? 가격을 싸게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싱싱청가물을 뭐하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포슈퍼까지 선전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싱싱청가물의 장사를 뭐하는 거예요? 싱싱을 방해하는 거예요. 싱싱청가물을 방해하는 거고, 그리고 동맹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싱싱청가물을 몰아내는 거예요. 싱싱청가물을 화나게 만드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더군다나 싱싱청가물 사내가 김반장한테 쫓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장사를 뭐하니까? 방해하니까. 장사 방해하니까.
하지만 싸움은 초반부터 싱싱청가물 사내가 불리한 쪽에 있었다. 생각 없이 대뜸 내뱉은 첫말이 당장 김반장의 공격망에 걸려버린 것이다. 나이가 어리다야 만만히 어기고 다짜고짜 말을 놓은 게 실수였다. 싱싱청가물 사내가 말꼬리를 붙잡혀서 정작 장사를 회방한 것에 대해서는 따질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경호 아버지가 싸움에 끼어들었다. 이때다 싶었던지 몰리고 있던 싱싱청가물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 말이야. 왜 어깃장을 놓아? 가격이야 뻔한데 본전치기로 넘기면서 남의 장사 망쳐먹는 속셈이 대관절 무엇이야? 어? 왜 못살게들 굴어? 경호 아버지도 어rum하게 물러서지 않았다. 싸게서 싸게 파는 것도 죄요? 뭔 별소리를 다 듣겠네. 얼굴이 벌개진 싱싱사내는 공연스레 목청만 돋운다. 이 사람들 이제 보니 심포가 새까맣군 그래. 심포가 왜 새까맣다? 나를 뭐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싱싱청감을 망하게 하니까 심포가 새까맣다 이 소리죠. 싸게서 싸게 파는 것도 죄냐고? 말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냐? 날 죽여보겠다는 심포는 대체 뭐야?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싱싱청가물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싱싱청가물을 공격하는 이유는 싱싱청가물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다. 알았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다투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면 김반장이 또 씩씩거리면 대들었다. 이게 좁쌀밥만 먹고 살았나? 말마다 영 기분 나쁘게 시리 반말로만 내뱉는 것. 단단히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작자라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뭐 하는 거예요? 최고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알았죠? 최고조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민감하게 다투고 갈등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미동이라는 동네를 생각해 보면 이촌 향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동네다 그랬죠. 그죠? 왜 그러냐면 전국의 사투리가 다 나오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죠? 다 나오죠? 그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모여든 거라고 했죠. 도시로 모여든 이유는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도시가 발달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죠. 도시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니까 주택 문제, 그리고 뭐 치안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먹고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갈등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김반장, 경호내, 싱싱청가물이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 이랬을 때 갈등의 원인은 뭐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알았죠? 겉으로 봤을 때는 싱싱청가물을 몰아내기 위해서지만 결국 그 이유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제 마침내 싱싱청가물 사내가 죽기 살기로 김반장의 멱살을 잡고 바둥거리기 시작했다. 몸피가 유난히 왜소하여 애초에 김반장의 상대가 되지 못하면서 기를 쓰고 덤벼드는 그를 김반장은 여유있게 매다 꽂았다. 이 못된 놈이 사람 친다고 악을 쓰면서 덤벼드는 그를 향해 김반장은 알게 모르게 주먹 솜씨를 발휘하였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기억? 생전 보지도 못한 놈이 남의 장사 망치려고 덤벼든 것을 생각하면 내 속이 터진다고 니은.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뭐예요? 생계 유지를 위한 절박함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절박하게 지금 갈등합니다. 김반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다. 와이라노 이게 무슨 짓들이가? 이게 뭡니까? 경상도 사투리 나오는 거죠, 그죠? 한 동네 삼시로 서로 웬 주먹질이란 말이가. 보소 아저씨가 참 무서 맞는 사람만 손해라카이. 아이고마 김반장아, 네가 깡패로 나서는 네 이러는 게 아니다. 아무리 억울하는 이따 해도 이러는 게 아니다. 이 손 치워라. 내 말 안 들으려면 인자부터는 니랑 내랑 아는 채도 말자고만. 이 손 치워라. 적극적으로 말리는 거죠. 자, 원미 지물포 주씨가 적극적으로 두 사람을 뜯어말렸다. 지물포 주씨가 뜯어말리는 그 사이에도 김반장은 연신 싱싱청가물 사내의 옆구리를 향해 헛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싸움 구경에 나섰던 사람들은 그날의 사건을 두고두고 입에 올렸다. 다음날 싱싱청가물 사내가 입술을 깨물며 리어카 행상으로 과일 척을 나선 것을 보고는 모두들 김반장의 잔인함에 몸을 떨었다. 왜? 리어카로 물건을 파는 이유는 동네에서 과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방해하니까. 갖고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본전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갖고 나가서 파는 거예요. 더 이상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입술을 깨물었다는 소리는 억울하다 이 소리죠. 부정 대목을 보려고 무리하면서까지 들여놓은 과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수밖에 없기는 하였다. 지독해.
김반장네 가게에서는 앞으로 두부 한 모도 사지 않을 거야. 누가 말했습니까? 신의 엄마. 지독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김반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요. 지독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김반장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갖고 있죠. 반감. 누가? 신의 엄마. 신의 엄마가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제 4살짜리 신의 하나를 두고 있는 그녀는 얼핏 보기엔 64번지 새색시보다 훨씬 앳되어 보였다. 써니전자를 꾸려나가는 그들 부부의 사는 모습도 지극히 낭만적이어서 깊은 밤 문 닫힌 그들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애수어린 음악 소리만 들어도 그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터였다. 자, 신의 엄마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의 엄마에 대한 설명이죠? 어떻게? 직접적으로.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호 아버지 다시 봤어. 어쩌면 그렇게 몸을 사질까? 야가 빠졌어. 난 김반장보다 경호 아버지가 더 얄밉더라. 64번지 세대기 분개하였지만 여자들은 김반장 쪽이 아무래도 나빴다는 쪽으로 의견들을 모았다. 그렇게까지 독한 줄은 몰랐는데 정말이지 사람이란 두고두고 겪어보아야만 속을 안다며 입을 삐죽였다. 자, 그 가게, 새 가게 김포슈퍼, 현대슈퍼, 싱싱청가물 싸움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는 평가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78쪽. 원래가 목이 좋지 자리가 좋지 않아서 어느 장사도 길게 가본 적이 없는 싱싱청가물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셔터를 내리고 말았다. 장사하기에는 위치가 좋지 않다. 이 소리가 목이 좋지 않다라는 소리는 만두집, 돼지갈비 전문, 오락실 따위의 장사를 벌였던 이전의 주인들도 두세 달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다만 몇 푼이라도 가게 치장에 돈이 든 것이 아니고 미처 팔지 못한 과일이나 부식은 식구들이 먹어치우면 될 것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큰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여자들은 수군거렸다. 셔터를 내리게 말았다는 폐업하게 됐다는 뜻이고, 자, 동맹자들이 결국은 목적을 달성한 사실에 대해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면서 혹은 언짢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특히 신의 엄마가 싱싱청가물의 폐업을 가장 아파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신의 엄마가 계속 등장하고 있죠? 신의 엄마는 싱싱청가물 그 산행의 편을 들어주면서 약자의 편을 들어줬죠. 그죠?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벌였으려고. 이 동네가 어디 장사해서 돈 벌 것이 되나? 그깟 것 좀 같이 먹고 살면 어때서 너무 잔인해. 그깟 것 좀 먹고 사는 거 좀 같이 좀 양보하면서 먹고 살면 어떠냐. 이게 뭐야? 주제야. 주제예요. 이웃 간의 이해와 공존. 이해해주고 같이 존재할 수 있게 배려하자. 문 닫는 걸 보니 안 되긴 좀 안 됐어. 그래도 어쩌겠나. 다들 먹고 살아보려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니 먹고 살아보려고. 이게 뭡니까? 갈등의 원인. 갈등의 원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 관련된 속담이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원래 대범한 지물표 여자가 다소나마 그들을 감싸주었다. 그래서 절정 부분에서는 김포슈퍼, 현대슈퍼가 동맹을 맺어서 싱싱청가물을 문을 닫게 했어요. 폐업하게 만들었죠. 고무다 넘어갑니다. 이제 절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갈등 해소, 이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2월로 접어들면서 영상 10도 이상의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는 중이었다. 지금 뭐예요? 2월로 접어들었다라는 건 시간이 흘렀죠.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언제 꽃샘추위가 밀어닥쳐 꽁꽁 얼어붙게 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요사이라면 봄이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원미동 거리는 모처럼 시끌벅적하였다. 아이들도 모조리 쏟아져 나와서 세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무작정 다른 박지를 쳐보기도 하였다. 자, 봄이 왔어요. 이제 시간이 흘렀죠. 아이들을 거느린 채 써니전자 앞의 양지 한물이 모여서 있던 여자들 중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킥킥 웃었다. 저것 좀 봐. 봄이 오긴 왔어. 겨우내 뜸하더니만 의학새 울음소리랑 이제 실컷 듣게 생겼군.
의학세라 그랬어요. 뭔가 봅시다. 아닌 게 아니라 겨울 동안 기척도 없던 의학세 할아버지가 무궁화 연립의 계단 앞에 나와 있었다. 벌써 한바탕 의학세 울음을 쏟아놓고 온 길인지 팔굽을 탁 치고 의학, 손뼉을 탁 치고 의학 하는 일련의 동작들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의학세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이렇게 해서 의학세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별명이 붙은 이유. 의학세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의학 소리를 질러서 의학세라고 합니다. 의학세 할아버지는 그렇게 얼마 동안 미진한 울음을 다 뱉어내고 나서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단을 밟아 천관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의학세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시간이 지났고 이제 봄이 되어가고 있어요. 2월이에요. 자, 계속 갑니다. 79쪽. 참말로 저것이 무슨 병인지 몰라. 보는 사람도 이렇게 심장이 지랄 같은데 의학 치밀어 올라오는 그 할아버지가 오죽할까? 심장이 지랄 같다. 마음이 좋지 않다. 이런 소리죠. 그러기 말이에요. 내 생전에 저렇게 요상스러운 병은 처음이에요. 누군가 예전에는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병이 있다고 그러긴 합디다만 그래 말이야. 차라리 웃음이 나오는 병이면 듣기라도 좋게? 저건 꼭 간에 끓는 소리 같기도 하고 등에 칼침 맞는 소리 같기도 하고 에이구 징그런 소리도 한다. 저 양반이 그래도 어찌나 정갈한지 혼자 사는 노인네 빨래가 안집 것보다 많대. 가끔씩 의학세 소리만 안 내면 나무랄 데가 없는 노인인데 의학세 할아버지가 나왔고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죠. 한참 동안 의학세 할아버지를 입에 올렸던 원미동 여자들은 고흥댁의 출연으로 다시 화제가 옮겨졌다. 원미동 여자들이 환담하는 자리에는 꼭 끼어있던 고흥댁이 어째 보이지 않는가 했더니 강남 부동산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녀가 나타난 것이다. 뭐 좋은 일 있어요? 날씨 탓도 있겠지만 고흥댁 얼굴이 썩 밝아 보이는 것을 두고 묻는 우리 정육점 여자의 물음이었다. 자, 고흥댁 얼굴이 썩 밝아 보인다. 고흥댁 얼굴이 밝아 보일 일은 뭐 할 때 밝아 보이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고흥댁이 기쁠까요? 뭐 할 때? 예, 직업이 뭡니까? 어디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아까? 강남 부동산 문이 열렸다 그랬잖아. 강남 부동산이 고흥댁의 직업이에요. 그러면 고흥댁이 기쁠 일은 뭡니까? 복덕방, 그렇지,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죠. 성사되었을 때.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 멋있단가? 요새 복덕방 좋은 일이 있던가? 그런 말씀 마세요. 봄도 오고 슬슬 집들이 뜰 텐데 그나저나 한 건 했나 보죠? 뭐예요? 전세? 아따 쪽집게네. 싱싱청가물 가게가 나갔어. 인자 막 계약했네. 벌써요? 하긴 빨리 뜨는 게 그 사람한테는 좋을 거야. 자, 싱싱청가물에 대한 뭐죠? 동정이죠, 동정. 싱싱청가물에 대한 동정. 신의 엄마는 세상 김반장의 형제 슈퍼를 흘겨본다. 그란디 이번에 신혜네가 쟤까 괴롭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신혜네가 괴롭겠다. 신혜네 뭐 한다 그랬죠? 전파상 한다 그랬죠? 전파상 한다 그랬는데 신혜네가 괴롭겠어요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싱싱청감을 자네 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전파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신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그깟 것 좀 나눠 먹고 살면 어때서? 그쵸? 이웃 간에 이해와 공존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닌지 알겠죠? 그냥 봅시다. 그렇게 반응하나. 고흥댁의 의미심장한 말에 여자들은 모두 신의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니 왜요? 왜 우리가 괴로워요? 신의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글씨 말이야. 그 사람들도 딱 작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만 워낙이 배운 기술이 그것뿐이다 함께 딴 장사를 할 리가 없지. 네? 그럼 전파상이 온단 말이에요? 전파상 지금 뭡니까? 이거는 뭐죠?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말 몇 번? 7번.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말 7번. 전파상이라는 말 요즘에 안 쓰니까요. 아직 딱 부러지게 정한 것은 아니래요. 이것저것 알아본다 헌데니께 이웃 간에 미리 일러주지 않고 돈부터 구전부터 챙긴 죄가 있어서 고흥댁은 자연 말꼬리를 흐렸다. 자, 그럼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신혜네가 김반장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약자인 싱싱청가물 편을 들어줬는데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에요. 오죽하면 이 동네까지 와서 전파상을 버리려고 같이 먹고 살아야지. 안 그래?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신의 엄마가 한 말이죠. 또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이것도 이웃 간의 이해와 공존이죠. 자, 신의 엄마가 했던 말을 흉내냄. 신의 엄마가 했던 말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신의 엄마가 한 말을 흉내내는 우리 정육점 안주인 때문에 여자들은 모두 깔깔 웃어댔다. 신의 엄마는 셀쭉한 얼굴로 웃는 둥 마는 둥 하는 중이었다. 64번이 세대는 그러나 이제부터 일이 더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는 모양이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죠? 또 싸울까요? 그때 보니 경운에도 보통이 아니던데요. 동맹을 맺어 틈 사이로 기어드는 싱싱청가물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남은 일은 김포와 형제가 어떤 방침으로 돌아서느냐 하는 것뿐이었다. 말하자면 휴전협정의 효력은 다한 셈이니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하는 이야기였다. 어이구 세상 주제에 뭘 또 싸우리라고. 이왕지사 그리 된 거 서로 타협해서 좋도록 해야지. 타협해서 좋도록 해야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제예요.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타협해서 좋게 해라.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살자. 이것은 고흥댁의 타협안인데 아무래도 신의 엄마를 염두에 둔 말인 듯 싶었다. 어머나 김반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똑같은 장사를 벌여놓았다가는 결국 두 집 다 망하고 말걸요? 신의 엄마의 반응이지. 어떤 반응이냐면 예민한 반응이지. 싱싱청가물 편을 들어주면서 약자 편을 들어준 신의 엄마가 이웃 간에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엄마가 막상 자기가 그런 입장에 처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뀌죠? 그죠? 김반장처럼 변하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새로운 경쟁 상대가 자기가 생긴다라고 하니까 자기 입장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죠? 신의 엄마의 발언 내용이 잠깐 사이에 극과 극으로 달라질 것이 모를 리 없는 여자들은 모두 입을 조심하였다. 섣불리 잘못 말하였다간 이웃 사이에 금만 갈 뿐이다. 우리야 뭐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어야지. 소라 엄마의 심드렁한 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들 배부르는 재미 말이지? 하고 고웅댁이 얘의 그 옛말 부리를 들고 나왔다. 김반장도 끝을 보는 성격인데 심상찮아. 많은 식구 거느리고 살다 보면 잘 악만 남았다는 김반장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이웃인 지물보 여자의 근심 어린 걱정도 나왔다. 자 그러면 고래는 누구라고 그랬죠? 고래? 새우? 배웠었는데 고래 뭐였죠? 김포 슈퍼하고 형제 슈퍼. 새우는 원미동 사람들, 동네 사람들. 자, 김포하고 형제 슈퍼였고요.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문단 갈게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왜들 이렇게 장사길로만 빠지는지 몰라. 우리 정적 여자의 우문이었다.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소시민들의 생활상이야. 먹고 살기가 힘들어. 세대기 집과 현명한 답을 내놓았다. 그러고는 잠시 말이 끊겼다.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원미동 여자들 모두는 각자 심란한 표정이었다. 그 중에서도 신의 엄마가 가장 울상이었다. 왜? 앞으로 전파상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이들 속에 끼어들던 지물포집 막둥이가 넘어졌는지 입을 크게 벌리고 앙앙 울어대는 것을 신호로 여자들은 제각각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빈자리에는 이른 봄볕만 엄청 푸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 봄볕만 엄청 푸졌다. 봄볕. 봄이라는 거는 플러스죠. 햇빛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그러니까 원미동 분위기는 마이너스죠.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지금 배경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플러스잖아. 봄볕만 푸졌다는 건 플러스잖아. 그걸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삶은 어렵지만 희망은 있다.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소주제 새로운 전파상이 개업을 준비하면서 써니전자와의 갈등이 예고되면서 이 소설은 이렇게 연작소설 중에 9번째 연작소설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소단원 한눈에 보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게 많죠. 자, 소단 한눈에 보기 세태소설이면, 세태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세대의 모습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소설이에요. 알겠죠? 그 시대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게 세태소설이고, 이거 배웠죠? 연작소설 11개 중에서 9번째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거.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작가의 직접 개입이 많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1980년대 겨울이고 원미동 23통 5번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제는 이해와 공존의 원리. 자, 특징 보세요. 1번 도시 변두리를 배경으로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려냈고 인물들의 소박한 일상과 사투리 그리고 구체적인 배경을 통해서 사실감과 생동감을 높이고 있고 1980년대 도시 변두리의 소도시로 몰리던 이촌양도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고 원미동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린 11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소설인 원미동 사람들 그 중에서 9번째인 일용할 양식이다. 작가가 실제로 원미동에 살았었어요. 원미동에 살면서 보고 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소설로 남긴 거죠. 자, 계속 갈게요. 발단 부분에서는 겨울 원미동의 분위기와 무슨 슈퍼의 확장 개업? 김포 슈퍼죠. 김포 슈퍼가 확장 개업을 했죠. 김포 슈퍼의 확장 개업을 발단 부분에서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김포 슈퍼하고 무슨 슈퍼가 경쟁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형제 슈퍼가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등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죠? 거리가 가깝고 두 번째는 수익의 품목이 같다. 갈등이 막 깊어져요. 그러던 중에 막 가격 갈등 엄청나게 하죠? 근데 그때 싱싱첨가물이 개업하죠. 그리고 나서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동맹을 맺죠? 동맹 때문에 싱싱첨가물은 결국 문을 닫게 되고 새로운 뭐가 들어와요? 전파상이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신의 엄마가 난감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일이 힘겨운 원미동 사람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런 불변만 풀었다고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글의 사회문화적 배경, 시대적 배경 뭐가 있죠? 유선방송이죠. 유선방송 그리고 옥상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안테나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지? 연탄이죠. 연탄은 요즘에 잘 쓰지 않죠. 쌀상의 복덕방 180원 하는 과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언제다? 1980년대. 먹고 살기 힘든 현실. 등장인물의 성격 잘 기억해 두시고 고음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신의 엄마 성격이 바뀌죠. 자, 이걸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먹고 살기 힘든 현실, 가난한 동네 이웃 간에 벌어지는 갈등과 그리고 화해. 서로 타협해가며 이웃 간의 정을 지키려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이해와 공존의 원리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웃 간의 이해와 공존 그리고 갈등의 원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1쪽에 있는 소단 한눈에 보기 오마이노트 다음 시간까지 해오시길 바라고요. 문제 역시도 풀어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85쪽까지 풀어 오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